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집안 어딘가에 밭을 두고 계신가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그 밭이 어디 있는지 바로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밭이 놓인 자리 때문에 재물운이 막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밭은 돈을 끌어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밭은 새는 흐름을 걸러주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잘못 두면 돈이 새는 게 아니라 지출 습관이 흐트러지고 판단이 흐려지면서 불필요한 낭비가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보는 사례인데요. 밭의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생활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사업가분은 밭을 잘못된 곳에 두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사업 판단이 흐려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위치를 옮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밭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생활 풍수의 원칙이자 부잣집 현관과 주방에서 자주 보이는 공간 정리의 핵심 패턴입니다. 밭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긴 곡물입니다.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기를 상징하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지의 팥죽을 먹고 잡기를 쫓기 위해 밭을 뿌렸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밭의 강한 화기는 제대로 된 자리에 있을 때만 긍정적인 기운으로 작용해요.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그 화기가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우리 집 밭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함께 확인해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실감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장 버튼도 눌러두시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왜 밭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이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팥처럼 붉은 색깔이 강하고 오래 보관하는 곡물은 그 자체로 화기의 덩어리예요. 이 화기가 집안의 어느 방위,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공간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마치 난방기를 적절한 곳에 두면 따뜻하지만 잘못된 곳에 두면 전기만 낭비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팥 배치의 핵심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밭은 습기 있는 곳, 배수구 가까운 곳, 수납장 깊은 곳은 피하고 반드시 건조하고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럼 먼저 밭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재물 흐름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첫 번째, 습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화장실, 욕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이 여기 해당돼요. 왜냐하면 이런 곳들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배수구를 통해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이거든요. 풍수에서 물과 불은 서로 상극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습기 많은 곳은 팥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팥이 가진 보존과 안정의 의미가 오히려 흐트러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싱크대 아래는 깜깜하고 온도도 일정해서 곡물 보관하기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아무리 밀폐 용기에 담아도 습기는 스며들고 물 쓰는 진동과 배수 소리가 계속 전해지는 공간입니다. 이런 환경에 밭을 두면 밭이 가진 보존과 안정의 에너지가 오히려 소모와 손실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제게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요. 한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욕실 수납장에 팥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이상하게 매출은 나오는데 지출이 계속 생기더래요. 수리비, 벌금,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반복됐죠. 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니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판단도 차분해졌고 생활의 흐름이 정리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본인 말씀이 팥을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개운하고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대요. 두 번째, 현관 바로 앞이나 출입문 정면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강한 화기를 가진 팥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문턱에서부터 막히거나 타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특히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선이 바로 닿는 위치, 신발장 바로 위는 최악이에요.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첫인상을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현관을 통과하죠. 좋은 기운도 손님도 가족도 모두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입구에 강한 화기를 두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균형을 잃어요. 마치 집 입구에 큰 난로를 켜놓은 것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 직장인분은 현관 신발장 위에 팥을 담은 예쁜 유리병을 장식처럼 올려놓으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업무 실수가 잦아지고 상사한테 지적도 많이 받으셨어요.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뭔가 빠뜨리는 일이 반복됐죠. 팥을 치우고 나니 실수가 줄어들고 업무 평가도 좋아졌어요. 본인 말씀이 팥을 치우고 나서 출근할 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현관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던 답답함이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 침실 머리맡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재생하는 공간인데 화기가 강한 팥을 머리 근처에 두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꿈도 많이 꾸게 되죠. 건강이 나빠지면 당연히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결국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나빠지는 거예요.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몸은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죠. 그런데 머리맡에 강한 화기가 있으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를 받아요. 화기는 양의 에너지이고 활동의 에너지거든요. 잠잘 때는 음의 에너지, 고요함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정반대인 거죠. 한 30대 분이 침대 협탁에 팥주머니를 두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대요. 업무 중에도 멍해지는 순간이 자주 있었고요. 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니 수면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셨어요. 자연스럽게 업무 집중도도 높아지고 실수도 줄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해당되는 곳이 있으셨나요? 만약 지금 팥을 이런 위치에 두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위치만 바꿔도 공간의 기운이 정리되면서 생활의 흐름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메모하거나 저장 안 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부잣집 주방과 거실에서 자주 보이는 팥의 위치, 그 패턴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잣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팥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주방의 높은 찬장 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서
대각선 방향의 건조하고 높은 찬장이에요. 왜 이곳일까요? 주방은 불을 다루는 공간이고 음식을 만들어 가족을 먹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가정의 재물창고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같은 주방이라도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싱크대 아래처럼 습하고 물기가 있는 곳은 절대 안 되지만 찬장 위처럼 건조하고 높은 곳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에요. 습기와 열기, 오염이 없고 통풍이 잘 되는 높은 곳,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같은 방이라도 위치와 환경에 따라 에너지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팥의 화기가 요리의 불기운과 만나면 화생토, 불이 흙을 낳듯이 안정적인 순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찬장 위쪽은 가족들이 요리하면서 자주 시선이 닿는 위치예요. 팥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집안 정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강화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목표와 지향을 상징합니다. 매일 보면서 무의식에 각인되는 거예요. 만약 찬장이 없는 구조라면요. 냉장고 위도 괜찮습니다. 단, 먼지 관리를 할 수 있을 때만 해당돼요. 또는 거실 북동쪽 높은 선반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주방이 따로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보는 사례인데요. 한 식당 사장님이 계셨어요. 코로나 때 매출이 많이 줄어서 고민이 크셨는데 주방 정리를 하면서 팥도 찬장 위로 옮기셨대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메뉴도 개선하고 서비스도 바꾸셨죠. 그렇게 석 달을 하시니까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6달 뒤에는 매출이 눈에 띄게 회복됐어요. 본인이 말씀하시길 주방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고 그게 장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방에 설 때마다 위에 있는 팥이 보이면서 오늘도 잘하자는 다짐이 됐다고 해요. 팥을 놓을 때 몇 가지 더 신경 쓰실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개방된 상태로 두면 화기가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팥의 양도 중요한데 일반 가정에서는 500g에서 1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으면 기운이 약하고 너무 많으면 과할 수 있어요. 도자기 항아리나 밀폐용기 하나에 딱 맞는 양입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이 나오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고민 가진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도 공유해 주세요. 팥을 담는 용기의 색깔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흰색이나 베이지색 도자기예요. 요점은 흙재질인 도자기가 팥 기운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도자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화생토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적용되죠. 검은색 용기는 수기가 강해서 팥의 화기를 누르니까 피하시고요. 투명 유리병도 나쁘진 않은데 유리는 가볍고 차가운 느낌이라 풍수에서는 도자기가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용기 선택할 때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입구가 좁고 몸통이 둥근 항아리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모양은 기운을 안쪽으로 모아주고 안정적으로 보존시켜요. 반대로 입구가 넓고 납작한 그릇은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니까 피하세요. 그리고 팥을 교체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동지 즈음에 새 팥으로 바꿔주세요. 동지는 양의 기운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팥도 함께 새 것으로 바꾸면 집안의 기운도 리셋되는 효과가 있어요. 오래된 팥은 화기가 약해지고 변질될 수 있거든요.
바꾼 팥은 팥죽을 쏘어 드시거나 이웃과 나누시면 좋습니다. 버리지 말고 순환시키는 게 풍수의 원리예요. 받은 것은 나누고 나눈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혹시 주방에 팥을 놓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대안도 있습니다. 거실의 북동쪽 높은 선반이에요. 풍수에서 북동쪽은 재물을 저축하고 모으는 방이거든요. 귀문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팥처럼 보존성이 강한 곡물을 두면 차곡차곡 쌓이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조하고 깨끗한 높은 곳이어야 해요. 북동쪽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나침반 앱으로 집 중심 기준 북동 방향만 확인하세요. 그 방향의 거실 벽면에 있는 높은 선반이면 충분합니다. 한 회사원분이 거실 북동쪽 책장 위에 팥을 놓으셨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성과급을 받으셨대요. 팥을 놓고 나서 집안 정리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생활 패턴도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지날 때마다 팥이 보이면서 오늘 하루도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듣고도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보통 그런 집이 제일 오래 갑니다. 풍수든 뭐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집에 있는 팥 확인하고 위치 옮기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여러분의 공간 에너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팥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습기 많은 곳, 현관 바로 앞, 침실 머리맡은 피하시고요. 주방에 건조하고 높은 찬장 위 또는 거실, 북동쪽 높은 선반에 두세요. 그리고 깨끗한 도자기 용기에 담아서 1년에 한 번씩 동지 즈음에 교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팥이 아니라 다른 붉은 곡물은 안 되나요? 흑미나 적두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팥이 우리 문화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곡물이에요. 동지 팥죽, 돌잔치 팥썰기, 명절 시루떡까지 팥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죠. 이런 문화적 에너지가 수백 년 동안 쌓여서 팥만의 독특한 의미를 만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집단 무의식 속의 팥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벽사와 복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또 다른 질문, 팥을 여러 곳에 나눠 놓으면 더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돼요. 집 안에서 딱 한 곳, 가장 좋은 자리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놓는 게 효과적입니다. 마치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야 불이 붙는 것처럼 팥의 기운도 한 곳에 모아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 곳에 조금씩 나눠 놓으면 그냥 장식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냐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주택은 공간이 넓고 복잡하니까 안쪽 깊은 곳에 주방 찬장이나 안방 방향의 높은 곳을 활용하시고요. 아파트는 공간이 좁고 단순하니까 주방 찬장이나 거실 북동쪽이 가장 적합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도 원칙은 동일해요. 건조하고 높은 곳, 이것만 기억하세요. 팥을 처음 놓는 날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가능하면 기분 좋은 날, 긍정적인 일이 있었던 날에 배치하세요. 월급 받은 날, 좋은 소식 들은 날, 건강검진 결과가 좋았던 날처럼 에너지가 좋은 날에 놓으면 그 기운이 함께 스며들어요. 반대로 우울하거나 화난 날, 다툰 날, 나쁜 소식 들은 날은 피하시고요. 물건의 감정 에너지가 전이된다는 건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밭을 놓을 때는 간단하게 마음속으로 바라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되길, 이 집안이 평안하고 흐름이 좋아지길.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노는 자리를 깨끗하게 닦고 먼지를 제거한 뒤 배치하세요. 깨끗한 공간에 놓아야 정돈된 기운이 흐릅니다. 더러운 곳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놓아도 효과가 없어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한 달, 두 달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밭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올바른 곳으로 옮기시고요. 아직 밭이 없다면 장 보실 때 사서 정성껏 준비해 보세요. 마트에 가시면 잡곡 코너에 밭이 있습니다. 큰 포장 말고 500g이나 1kg 정도만 사세요. 그리고 석 달 정도 지켜보세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거나 마음이 안정되거나 판단이 명확해지는 느낌. 충동 구매가 줄어들거나 계획적인 소비를 하게 되거나 집안 정리를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큰 흐름이 바뀝니다. 처음엔 미세한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실한 차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밭을 올바른 자리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활 태도입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밭은 그 시작점이자 리마인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밭을 볼 때마다 집안을 정돈하자, 마음을 가다듬자,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밭은 마법의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상기시켜주는 상징인 거죠.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1000년 넘게 검증된 우리 조상들의 공간 활용 지혜이고 환경을 정리하는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꼭 한번 해보세요. 반신반의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해보시고 석 달 뒤에 판단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신 후기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한 달 뒤, 석 달 뒤 여러분이 경험하신 변화를 저와 나눠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구독자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밭은 돈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새는 걸 막는 물건입니다. 습기 많은 곳, 현관 정면, 머리맡은 피하고 건조하고 높은 곳에 두세요. 실천 후 댓글로 변화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해두시면 다음 편도 바로 이어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